네, 자, 여러분. 1072페이지. 자, 상속법 보시죠. 상속법. 자, 제일 밑에 상속순위에 관련된 1번 문제 보시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렇죠?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1번 맞고요. 2번.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 이 밑줄. 상속 개시되기도 전에 상속 포기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자, 됐고요. 자, 유류분에 대해서는 뭐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죠? 유류분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 3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이 된다. 틀렸네요.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 해설을 여러분 잠깐 내려가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이 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렇게 하죠. 무 이렇게 제시해 보죠. 자, 갑이 이제 피상속인. 이제 병정은 이제 직계비속, 을은 배우자. 이제 무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중심으로 봤을 때 직계존속. 이렇게 됐을 때, 자, 피상속인의 이 자녀가, 직계비속, 자녀가 지금 거기 해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 포기. 자,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예를 들면 병에게 뭐 A라는 정에게 B라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피상속인 중심으로 보면 얘네들이 손자녀니까, 그죠? 얘네들하고 이 배우자하고 공동상속. 만약에 손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이 표현이죠. 그렇죠? 예. 손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놓고 읽겠습니다. 다시. 자, 밑에 세 번째 줄 해설입니다. 해설 부분. 밑에 세 번째 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피상속인 중심으로 보면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자, 됐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4번 지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해버리면 한정 승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서 변제받는 것도, 이것도 처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가지고 변제받는 것도 처분행위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뭐가 돼버립니까? 단순 승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답은 나왔나요? 3번이 답이었죠. 3번. 그죠? 3번이 왜 틀렸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이 돼. 틀렸죠. 직계비속과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는 건 틀렸고요. 예, 결론을 제가 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서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해버리면 단순 승인으로 이제 간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피상속의 채권을 추심해서 변제받는 것도 이것도 뭐냐면 단순 승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단순 승인에 관한 했는데 여러분 법정 단순 승인은요 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법정 추인이란 게 있었죠. 법정 추인이 뭐예요? 추인이란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었지만은 그 취소권자의 일정한 행위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추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6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의경, 강담시, 여러분 기억나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있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런 법정 추인 사유들을 민법이 규정하고 있었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정 추인. 그러듯이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면 이건 아예 승인,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하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법정 단순 승인에 관한 민법 1026조 제3호라고 나오는데 1026조 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3호에 보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은닉을 한다. 은닉을 한다. 은닉이라 하면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을 부정소비를 했다. 상속인이. 이럴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행위를 해버리면 뭐 한 것으로 보느냐. 바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한정 승인이 인정이 안 되고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단 책임져야 돼,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이런 상속 형태를 단순 승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도 책임 다 져야 되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 아시다시피는 표현해서 여러분 또 부담스러우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어쩌면 업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도 아시는 분도 많고 또 종전에 다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오래전이라 기억에서 많이 이렇게 증발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이 저도 모르게 버릇 하면 이렇게 나온 점은 여러분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난 모르는데 자꾸 아시다시피 그러면 나 부담스럽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달리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요. 좀 그런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순 승인 본 내용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그야말로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승계하는 이런 상속 형태가 단순 승인이죠. 한정 승인은 어때요? 한정 승인은 뭐 적극 재산, 소극 재산에서 그죠? 일단 상속받은 재산이 2억이고 적극 재산이 2억이고 소극 재산이 오히려 5억이다. 빚이 5억이다. 그럼 나는 2억 범위 내에서 나 책임지고 말겠다. 나는 2억 범위 내에서 나 책임지고 나머지 3억 채무 초과된 부분은 나 책임 못 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한정 승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은닉하거나 상속 재산을 부정 소비하면요, 이건 일단 단순 승인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것을 꼭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좀 넘길게요. 역시 또 뭐니 해도 유력한 출제 대상은 또 1076페이지 넘어갑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이죠. 회복 청구권. 그래서 1번 지문에서 상속 회복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진정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럼 참칭 상속인 하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공동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데 직계 비속이 여러 사람인데 혼자 재산을 독차지하고 있는 단독 상속 받은 것처럼 해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후순위 상속인이 예를 들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비속 1순위인데 비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순위를 제치고 상속을 받았다든지 외형상 이런 자들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참칭상속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칭상속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2번 문제의 2번 지문을 잠깐 보실래요? 1077페이지 2번의 2번 지문을 잠깐 보세요.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 가로치고 미리 좀 가로치세요.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 가로치고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인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어떤 자의 요건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2번 지문에 방금 가로 2개 쳤잖아요.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 또 어디? 상속재산을 점유. 그죠? 그러면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두 개가 동시 충족돼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 제 말 뜻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은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 이런 자는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 했으니까 그럼 참칭상속인이 되려면이 아니라 참칭상속인으로 보려면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뭐 외관을 갖추고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동시에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자가 참칭상속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시 왼쪽 문제 돌아와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방금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 전부를 차지하고 점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마지막에 후순위 상속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제치고 먼저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하죠. 이 문제. 자, 왼쪽 문제 다시 돌아왔어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귀속 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맞고요. 2번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 옳습니다. 모두 판례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두시고 상속회복 청구는 유력한 한 문제 대상이죠. 우리는 두 문제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면 그렇죠. 매우 신경 써야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척기간이 어때요?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은 여러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죠.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자,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적용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하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에 침해가 없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가 단독상속인을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침해가 없다면 참칭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 침해가 없다면 침해가 있어야지. 침해가 없다면 자, 그래서 침해가 없다면 밑줄. 그 다음에 4번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참칭상속인에 대해서 그 기간 내 밑줄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는 정작 그 기간 내 상속회복 청구를 행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가능하다.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가능하다. 장애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그대로 지장이 없다. 행사하는데, 권리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이거 5번은 조금 이제 또, 이건 여러분 좀, 예, 복잡한데요. 까다로운데, 예, 이건 확인 차원에서
놔두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이 5번 지문은요, 해설을 좀 시간 좀 아낄 겸 해설을 좀 잠깐 가보시죠. 오른쪽 해설을 보시면요, 위에서 제일 위에서 한 6번째 줄 내려갑니다. 자, 사건 번호 옆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진 경우, 자, 이건 우리 물권법에서 동일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것이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중복된 보존 등기가 갖추어졌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판례에 의하면 먼저 된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됐을 때는 제1의 등기가 유효, 제2의 등기가 무효고, 동일인 명의로 됐을 때 서로 다른 명의의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됐을 때는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로 볼 수 없다면 뒤에 된 등기는 무효다. 그럼 지금 이건 뭡니까? 후자인 서로 다른 명의의 이중의 보존 등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한 석 줄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줄을 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되지 않는 한, 즉 제1의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제2의 등기, 뒤에 된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가릴 것 없이 무효가 된다.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무효가 된다. 그까지는 아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줄치죠. 그 다음부터. 선행 보존 등기, 즉 제1의 보존 등기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이자가 이제 진정 상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먼저 된 보존 등기에 먼저 된 보존 등기로부터 이전 등기란 소유자의 상속인이 했으니까 이자가 이제 진정 상속을 봐야 되는데, 후행 보존 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후속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응? 이것은 상속 회복 청구의 소와 같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참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자고요. 후행 보존 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참칭 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 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 밑줄칩니다.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다 밑줄치세요. 그래서 결국 좀 혼란스러운데 말이죠. 일단 서로 다른 명의의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됐을 때 먼저 된 보존 등기 유효, 뒤에 된 보존 등기 무효. 그렇죠? 제1의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제2의 등기는 무효인데, 바로 제1의 등기의 어떤 권리관계의 상속인이 제2의 등기, 뒤에 된 등기의 어떤 무효임을 주장함으로써 주장하는 어떤 이 소는,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것은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는 해당되지 않다. 왜냐하면 근본이 무효니까, 제2의 등기는 뿌리가 무효니까.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은 틀리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마지막에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 되죠?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까다로운 거니까 우리 시험에도 지문에 고스란히 그대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눈여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문제입니다. 자,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 거듭 반복하지만 진정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으로 인해서 침해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받는 그와 같은 소송입니다. 자,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를 위조해서 마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 청구에서 말하는 참칭 상속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죠? 네. 네.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봤고요. 그 다음 3번. 상속회복 청구에서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일 때는, 이때는
자, 중략 좀 하고 끝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맞고요. 4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 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 그게 또 밑줄. 협의 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무효거든요. 그러면 이런 무효를 토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 해당하지 않다가 아니고 해당된다. 그렇죠. 예, 상속인들 간의 문제죠. 분명히 상속인들 간의 문제가 되고요. 자, 4번. 자, 그 다음에 1080페이지 넘어가면 또 상속회복 청구권 또 나오거든요. 예.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에 보시면은 상속회복 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계획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인해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네. 상속회복 청구권 이 칠판에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요. 이때는 진정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상실케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이 된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언제로부터?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소급한다. 자, 역시 제일 밑에 해설 5줄 묶어두시고요. 5줄 묶어두시고 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묶어두시고. 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5줄 아시죠? 예. 1080페이지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예, 상속회복 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계획의 권리 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시로 소급하여 이 부분이죠.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해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따라서 마지막에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넘겨서 184페이지. 아니, 1084페이지. 184가 아니라 1084페이지. 자, 상속의 효과. 가로 1번, 문제 1번. 네, 1번. 자, 상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다. 특별수익자가 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예를 들면 부모, 아버지가 예를 들면, 예, 미리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했다든지, 그 다음에 유학자금, 다른 자녀한테는 증여하지 않았던, 예? 유독 그 자녀에게만 유학자금을 대줬다든지, 아니면 혼수자금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받은 경우, 이걸 특별수익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특별수익자의 이 증여받은, 이러한 것은 상속분을 성급받은 것으로 취급한다. 상속분의 성급의 성격으로 본다. 라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1번 지문 보시면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틀렸고요. 예, 틀렸고.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참고로 하시죠.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요. 해설이 좀 복잡한데, 자, 해설 가시면, 마지막 1번 지문에 대한 해설 거기 보면요. 네. 자, 2번째 줄에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걸 적극재산. 그러니까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이 아니고요. 적극재산만을 말하는 겁니다.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렸어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지금 해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줄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 이걸 그냥 참고로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5억. 응? 이건 적극재산만을 말한 거예요. 그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 이 생전증여의 가액이 바로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 재산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걸 한 3억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 원체 복잡하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 적극재산 가액이 5억, 그 다음에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받은 것이 3억, 이 뭐 주택자금으로 받았다 하자고요. 아파트 구입자금. 자, 그것을 가산한 후, 그 다음에 이 가액에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정재산인 바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예?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지금 거기 지문에 의하면 그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이죠. 적극재산에다가 자 플러스를 해가지고요. 이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 가액 있죠. 특수라고 좀 줄일게요.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 받은 가액을 합치고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곱해야 돼? 바로 그 상속분 있잖아요. 예? 예. 법정 상속분. 이것을 곱해가지고 상속분을 정한다. 법정 상속분. 법정 상속분은 조금 나오지만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 2분, 균분 상속주의에 따라서, 그죠? 균분 상속주의에 따라서 뭐, A, B, 그 다음에, A1, A2, A3가 있다. 직계비속이 세 사람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세 명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정 상속분은 뭐 균분 상속주의가 적용되니까 1, 1, 1, 배우자는 1 플러스 0.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명이면 1, 2, 3, 4 플러스 0.5니까 4.5분의 1. 직계비속들은 모두 4.5분의 1. 배우자는 4.5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9억이 상속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이니까 그죠?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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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법정 상속분은 이제 여기다가 뭐 얼마 이렇게 쓰기는 있으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A1이 특별수익자다. 그러면 얘한테는 이제 뭐를 빼야 됩니까? 자기가 받았던 바로 그 특수가액, 특별수익자의 그 특수액, 요걸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빼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빼면 얘가 A1이 특별수익자라면 얘한테는 뭐 특수액을 빼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리 되면 이제 그 지문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해설의 지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적극 재산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에, 자,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에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 분율을 곱해서, 자, 여기 곱해가지고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정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 여기 마지막에 이 특수액이라고 제가 줄였는데 특별수익자의 증여 내지 유증받은 액을 공제, 예? 하는 계산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이고, 자, 됐죠? 이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액이란 것은 상속재산 가운데, 자, 밑줄 적극재산 전액을 가리키는 거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예, 적극재산, 소극재산 공제한 게 아니라고요. 소극재산 공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지금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문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번 지문에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한정승에 따른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했다? 그렇다면 그 한정승인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말입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재산분할 청구보다 재산분할 절차보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 종료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청산 절차가 좀 신속성을 띠게 된다. 좀 신속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봐두시고요. 3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다. 이건 뭐냐? 응?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추심해서 변제받았다면 이건 단순 승인한 것이고 이후에 한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 네. 그렇죠?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이겁니다. 이거 중복됐습니다. 이 그림이고요. 중복됐고요. 자, 안 읽어도 되죠. 시간 좀 아끼고요. 5번 금전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원래 가분성이 있는 거죠.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나눌 수 있는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기속된다. 이제 줄 쳐두시면 돼요. 금전채권 가로치고 끝에 상속 개시와 동시에 밑줄 치고 두 번째 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기속된다. 밑줄.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할되어 기속되니까 굳이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2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과실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상속인 결격 사유에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로 하고 나오거든요. 고의.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만요. 잠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해설이 제일 위에 보면 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보면 자,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런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는 과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과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과실로 이러한 것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문제 2번 지문. 2번 지문. 금전 채무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됐을 때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될 여지가 없고 이건 방금 봤고요, 위에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적극 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빚을 더 많이 안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면책적 채무 인수의 실질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가 생겼는데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답니다. 비록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수익자, 아까 왜 했잖아요. 그죠? 주택자금, 유학자금, 그 다음에 혼수자금, 이런 것들 미리 받은, 자식은 그 특별수익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은요, 상속인이라야지 특별수익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죠. 상속인의 상속분의 성급의 의미가 있다. 성급. 미리 받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죠. 미리 받은 걸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뭔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건 상속인으로서의 성급을 받은 성격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성급으로서의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특별수익에 해당되는 거 아니랍니다. 예, 해당되는 거 아니랍니다. 어차피 이자는 상속인 결격자니까 상속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예. 그러니까 상속분을 미리 성급받았다는 말 자체가 모순에 빠진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5번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행위 취소,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할 협의. 근데 상속권의 포기는 이것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곧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고 상속권 포기 이런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5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방금 답이 여러분 정답이 자 3번 제일 해설 제일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세 번째 줄 아니 네 번째 줄 올라가면 중간에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았다. 그럼 결격된 자가 어떤 자인지 아까 봤지 않습니까?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에게 상여를 가해서 사망이 이렇게 한 자 등등등 천사주에 쭉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서 직접 증여를 받았다면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 이 부분이 가로죠.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론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1088의 4번 문제. 4번 문제. 공동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의무는 그 성질이 불가분 채무이고 각자 그 지분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2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격려된 것이라면 이때는 그 자는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 줄에 참신상속인에 해당된다. 네, 그렇죠.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돼야 되는데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되죠. 3번 금전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왜냐? 금전 채무는 가분적이기 때문에 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바로 분할해서 곧바로 귀속되니까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 상속인들에게 금전 채무는 분할돼서 곧바로 귀속되니까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4번 인지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이것은 자 해설을 좀 참조하십시오. 자 해설 밑에 4번 부분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너는 내 자식이야. 아시죠, 여러분?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당이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인지되기 전에 이미 공동상속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분할되거나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고 제3자에게 귀속되면요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5번 그 인지 전이란 게 여러분 포인트죠. 인지되기 전. 5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 등기만을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없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보겠습니다.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상속재산 분할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